직업심리학입니다. 21번에 답은 로가 제안한 8가지 직업 군집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문제는 로는 원래 그 양육 환경에 따라서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서 8가지와 그다음에 수준에 따라서 6가지 해서 원래는 이 8군집에서 또 이걸 6개로 나눠서 8, 6이 48 총은 48개 직업군으로 이렇게 나눠 있는데 먼저 8군으로 나눴거든요. 근데 8군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모르더라도 이건 내용을 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면은 재화의 생산, 유지, 운송이죠. 정보통신, 공학기능, 기계, 무역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물을 다루는 데 관심을 둔다. 이런 게 나오면은 이거는 뭡니까? 전부 기술직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됩니다. 8가지와 6가지를 체계적으로 안 하셔도요. 그거는 로에 대해 가지고는 앞서에 상세히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로에 대해 가지고 그 분류해 놓은 그 이론은 여기 내가 남발을 표시 안 했네요. 앞에 그 하신 분들은 그 이론 모아 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6-22번입니다. 직업적성검사인 GATB에서 측정하는 적성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할 때 마스터 키가 있다고 하죠. 기상과, 이거는 기상과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옵니다. 즉 기계적성, 상황 판단력, 과학적성. 자, 적성검사 가지고 기상은 알 수 없다. 그래서 기상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기상과를 가지고 기계적성 나오죠. 이 문제가 또 상황 판단력을 집어넣고 또 찾고 아니면 과학적성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기상과를 가지고 넣으면 마스터 키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6-24번입니다. 직무 특성 양식 중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반응을 계속하는 시간의 길이입니다. 계속하는 거는 뭡니까? 지구력, 인내심이겠죠. 원래 이걸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려면은 이거는 직업 적응 이론의 로키스와 데이비스가 나오죠. 거기에 지역 이민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지역 이민. 이 성격 특성에서 지구력, 역량, 리듬, 그다음에 민첩성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서 뭐냐면은 이 반응을 계속하는 길이는 인내심, 다시 말하면 지구력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 보면은 그냥 인내심이 딴 게 여기에 나올 수가 없겠죠. 6-24번입니다.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장 내 소음, 온도와 같은 물리적 요인이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죠. 직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회 심리 요인으로 역할 갈등, 역할 과부하, 역할 모성 등이 있다. 여기에 더 넣으면 과제 특성, 그 다음에 그 조직 내 문화 관습의 차이 이런 것도 있죠. 세 개도 들어가도 맞으니까 맞고요.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면 우울이나 불안 같은 직무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가 되죠. 이거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에 뭐냐면 사회적 지지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 만족과 부정적 관계에 있으면 모든 스트레스는 항상 직무 수행 성과를 떨어뜨린다 했는데 요거 생각할 때는 항상 뭡니까? 역류장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모든 스트레스가 직무 수행 성과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직무 성과가 올라가요. 그러나 이 범위를 넘어버리면 그때 떨어지죠. 그래서 반드시 부정적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는 정적이고 여기서는 부정적 관계가 되겠죠. 모든 스트레스가 떨어뜨리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스트레스는 직무 성과를 이렇게 높여준다. 그래서 여기가 틀린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진로 심리검사 결과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면서 우리가 해석을 해줄 때 이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검사에서 해석을
검사를 아무리 잘하고 정확히 하더라도 전달을 잘못해 주면은 검사의 목적을 그만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검사 결과는 가능성보다 확실성의 관점에서 제시해야 된다 했는데, 알다시피 요건 말이 틀렸어요. 확실성이다 보다는 가능성을 자꾸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진로니까 앞으로 나갈 길 아닙니까? 확실성 현재 그게 아니고 앞으로의 그 가능성, 이런 것을 제시해 주는 게 진로 검사의 그 목적이 됩니다. 요게 틀렸네요. 이번은 내담자가 검사 결과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격리해야 되겠고, 검사 결과로 나타난 강점과 약점 모두를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검사 결과는 내담자가 이용 가능한 다른 정보와 관련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제시해 주면 됩니다. 이 검사가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걸 맞춰서 어때요? 관련을 잘 시켜주는 게 좋겠죠. 검사 결과만 달랑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거는 아무도 그렇게 할 분이 없겠죠. 6-26번입니다.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은 이거 하려고 하면요, 직무하려고 하면은 이게 표준화된 양식이 있습니다. 반드시 표준화된 돼 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직무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분석도의 개발이 어려운 게 아니고 개발이 쉽습니다. 왜? 일하는 거는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쭉 가는 거는 항상 표준화 도구가 이게 숙지가 돼요. 개발이 어려운 게 아니고 쉽습니다. 그다음에 2, 3, 4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직무들에서 요구되는 인간 특성의 유사 정도를 양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고, 대표적인 예로서 직위 분석 질문지, 요게 대표적인 겁니다. PQ. 과제 중심 직무 분석에 비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업을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 직무가 있어요. 직무가 있고, 직무를 우리가 작업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요 아이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그다음에 있는 게 작업이에요. 작업. 작업이 있고 그다음에 과제가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보다 과제보다는 훨씬 위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폭넓게 이렇게 사용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위 거 가지고는 폭넓게 못 쓰겠죠. 요거 참고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6-27번입니다.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이론의 핵심 기전은 직업적 자아 개념. 항상 수표는 문심자 시험 때 보면은 자를 3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아주 중요시합니다. 직업 선택은 타협과 선택이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적은 과제다. 이 말이 어느 이론에서도 틀린 말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진로 발달은 유아기에 시작하여 성인 초기에 완성된다. 요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슈퍼는 직업을 전생에 발달한다. 이렇게. 그래서 전생에 발달 이론가입니다. 전생애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생애 단계가 있죠. 성, 탐, 확, 유, 세가 있죠.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이 모든 쉽게 하면 쇠퇴, 은퇴 후에도 직업은 발달한다라고 하는 평생 직업 발달 이론가입니다. 그래서 성인 초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전생에 통해서 진로는 발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슈퍼의 개념이다 하니까 3번이 틀린 말이 되고요. 직업 발달 과정은 본질적으로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다. 예. 요것도 1번과 같은 그 내용으로 봐서 맞는 내용이 되겠죠. 28번 문제입니다.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거를 보면 제가 그전에 질문을 좀 자주 받았어요. 뭐냐면 이 질문의 핵심을 어떻게 풀이하면 되냐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있고 발생시키는 그 스트레스가 발생해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면 되거든요. 자, 결과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받았다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직무에서 직무 수행 감소가 되겠죠. 스트레스 받으면. 그 다음에 직무 불만족이 생기겠죠. 기분 나쁘면 결건 이직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
내가 스트레스 받았다고 해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가 하는 게 아니죠. 상사의 부당한 지시는 스트레스의 원인에 해당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결과가 아니고. 그래서 1, 2, 4는 결과인데 요거는 원인에 해당된다.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스트레스 문제가 보니까 지금 이 22년 1회 문제는 3번 나왔네요. 스트레스의 원인 중 역할 갈등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거는 직무죠. 스트레스. 우리가 직업 상담에서 직무 관련 스트레스입니다. 역할 갈등은. 그 직무 관련 스트레스에서 역할 갈등이 5가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제 특성 때문에, 그 다음에 역할 갈등 때문에, 역할이 모호하기 때문에, 역할을 과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조직 문화 특성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5가지는 전부 다 직무 관련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파슨스의 특성 요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특성 요인 이론과는 파슨스도 있고, 우리가 어불모모 분정 진내 상수 설정중했던 윌리엄슨도 있죠. 그래서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가 일치할수록 직업적 성공 가능성이 크죠. 즉 뭐냐면은 우리가 특성은 뭐고 요인은 뭡니까? 특성은 개인의 잠재되어 있는 내적인 특성입니다. 개인 내. 요인은 뭡니까? 취직을 하려면 직장에 요구하는 뭐 기술 같은 게 있죠. 자격. 요게 요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것과 어때요? 직장에서 요구하는 게 이게 일치될수록 성공 가능성이 큰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특성은 특정 직무의 수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직무에서 요구하는 건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요건 요인이죠. 그래서 특성 요인이에요. 개인적인 문제와 직장에서 문제. 그래서 특성 요인 이론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지금 직무의 수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특성이 아니고 뭡니까? 요인이 되겠죠. 요게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특성 요인 이론에서는 다시 한번 요거는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성은 개인적인 것이고 요인은 바로 직무에서 요구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구하는 조건이죠. 요인 자체가. 2번이 틀렸네요. 개인의 진로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심리 검사를 통해서 가변적인 특성을 측정한다가 맞는 게, 자, 여기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응용 문제에 우리가 충분히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그 이론이 다 이 심리 검사를 합니다만은 특성 요인 이론의 특성 중에 2가지는 일단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진단과 검사를 다른 어떤 이론보다 진단과 검사를 특별히 중시한다라고 하는 게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성 요인 이론은 바로 상담자 중심입니다. 이 방법이 상담자 중심이에요. 뭐 일부 다른 이론도 행동주의 같은 경우도 상담자 중심이지만 특별하게 상담자 중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특성 요인 이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배경을 제가 2-9 할 때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왜? 이 특성 요인 이 이론이 나온 그 환경이 어디입니까? 학교에서 진로 상담할 때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이 학교에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선생하고 학생이니까 그 과거에 보면은 어때요? 선생 상담자 위주로 이게 막 진행이 됐습니다. 요새는 많이 좀 이렇게 변화가 있지만은 그런 이것이 생긴 연유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상담자 중심이다 나오면은 이게 특성요인이다. 특성요인 이론은 진단과 검사를 중시한다. 그다음에 상담자 중심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가변적인 특성을 측정한다가 맞는 거예요. 검사와 진단을 중시하니까. 31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규준은, 자, 우리가 규준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규준의 종류는 백분위 점수가 있어요. 단순한 위치 파악이고 백분위 점수. 그 다음에 표준 점수가 있고 표준
점수가 있고 표준이 또 들어갑니다. 표준 등급이 들어갑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상대적 위치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100분이에요. 100분이 점수. 학교에서 실시한다 하면 여러분들 바로 뭐냐면 고교 내신을 생각해야 돼요. 고교 내신. 고교 내신이 몇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9등급으로 되어 있죠. 9등급. 고교는. 학교에서 실시한다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9등급입니다. 그래서 적성검사의 점수를 정해진 범주에 집어넣어 학생들 간의 점수 간의 차가 작을 때 생길 수 있는 지나친 확대 해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점수를 아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범주에 이렇게 넣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등급이 제일 많죠. 1등급이 제일 작고 이렇게 이제 하는 9등급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스테나인이라고 하죠. 스테나인. 스테나인. 다른 말로 스테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준 등급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2번입니다. 어떤 흥미 검사의 신뢰도가 높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신뢰도는 나올 때마다 제가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정확성은 물론이고 플러스 뭐가 됩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이 몇 번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그럴 때 신뢰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흥미검사를 처음 치렀을 때 받은 점수가 얼마고 다시 치렀을 때 점수와 비슷하다. 일관성이 있죠. 처음이나 다시 할 때는 이게 이제 맞네요. 흥미검사가 원래 제고자했던 흥미 영역을 재고 있다. 원래 제고했던 제고자 하는 게 뭡니까? 목적이죠. 목적을 재는 거는 뭡니까? 이게 신뢰도가 아니고 타당도죠. 타당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상담사 시험 치는데 몸무게로 이렇게 키를 쟀다. 몸무게로 체중을 달았다. 그러면 몸무게로 하니까 신뢰도 정확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담 시험에 몸무게 원래 재고자 하는 게 이 체중이 아니잖아요. 재고자 했던 흥미 영역 여기는 흥미 영역이지만은 지금 상담사 시험 5과목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과 어긋날 때 목적과 일치할 때는 우리가 타당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당도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 흥미 검사와 그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검사의 흥미 검사의 점수가 유사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다른 종류와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령 검사라고 하죠. 동령 검사. 동령 검사 신뢰도에 해당되죠. 흥미 검사가 흥미에 대한 가장 포괄적으로 흥미에 대해 가장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일종의 그 내적 일치 합치도 이런 것에 됩니다. 원래는 크롬바 알파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그런 게 됩니다. 자, 요거는 참고적으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고 중요한 거는 신뢰도는 일관성이 있는 요 1번이 해당되는 답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지금 선택 문제들 중 비현실성 우리 상담학 할 때 또 이게 나오죠. 비현실성의 문제와 비현실성이 나오면은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비불강이 나와야 됩니다. 비불강. 즉 비현실력 수준보다 내 적성은 여기인데 그보다 더 높은 거. 굴충족성은 내 실력은 아주 적성은 높은데 그 아래 할 때 충족이 안 되죠. 강압형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적성은 있으나 흥미가 없어요. 적성은 있는데 흥미는 없다. 이런 게 강압형이에요. 보통 이런 경우는 주변 사람 권유를 이렇게 가죠. 너 그거 잘하니까 그런 분야 직업을 가지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강압으로 이렇게 해서 강압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본인은 잘하긴 잘하는데 흥미가 없다. 이런 것이겠죠. 자, 요걸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봅시다. 흥미나 적성의 유형이나 수준과 관계없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다 하면은 이거는 결정성에 관한 문제죠. 현실에 적응하기로 결정할 때 결정성의 문제니까 틀린 답은 나왔네요.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높은 적성을 요구한다. 이게 바로
비현실형이 되겠죠. 높은 거. 자신의 흥미와는 일치하지만 자신의 적성수준보다 낮은 적성이니까 이거는 충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불충족형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적성 수준에서 선택을 하지만 자신의 흥미와는 일치하지 않는 직업이다. 이게 바로 강압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왜 제가 말씀을 또 이렇게 드리냐면은 이 비현실성 또는 현실성의 하위 카테고리 비불강을 또 익혀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윌리엄슨이나 이런 크라이티스의 이 내담자 분별법은 이렇게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두 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34번입니다. 소외 양상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예, 소외 양상 이거 뭔지 파헤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 쭉 보시면 무기력감, 자유와 통제, 결핍 상태, 무의미감, 경영 정책이나 센서 목적 등의 목적부터 단절됐다. 목적과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자기 소원과 직무에 자신을 몰입할 수 없는 상태. 지금 요거예요. 고립감이에요. 지루함이나 단조로움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 이거 아니죠. 이거는 곤태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립감은 아닙니다. 요 답을 익히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론을 따지지 마시고 그냥 상식적 판단에서 고립감의 정확한 정의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사회적 협동이 결핍되는 것을 고립감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6-35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학자와 가장 관련이 있는가 했습니다. 자, 학습 경험을 강조한다 하면은, 자, 우리가 학습 경험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유한학과 생각하면 돼요. 유한학과. 학습 경험을 중요하고. 유는 유전적 요인과 타고난 특성, 환경 조건과 뭡니까? 사건입니다. 사건도 이게 직업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거든요. 학습 경험이에요.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다? 크럼볼츠의 유한학과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크럼볼츠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그리고 또 타고난 재능 나왔잖아요. 학습 경험 나왔고 타고난 재능이 유전적 요인과 타고난 특성이 되는 거예요. 타고난.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학이 나와서 요 두 개가 뭐냐면은 크럼볼츠라고 하는 거기에 직접적인 말하면 확실한 그 단서가 된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 크럼볼츠와 관련된 게 벌써 또 두 문제 나오죠. 이게 말이죠. 문제 은행식에서 막 뽑아내다 보니까 어떤 데는 이렇게 막 편정적으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어쩝니까? 우리는 뭐 그냥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준비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오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점을 칠 수는 없지만 나올 만한 거는 나오고 나올 만한 것만 익혀도 60점 이상 얼마든지 집에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말이죠. 5회까지 확실히 100% 이해했다고 하면 지금 이 이후에 거요. 풀더라도 70점 이상 다 취득 가능합니다. 실은 제가 처음에 할 때는 2009년도 문제부터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건 이거 다 할 필요 없다 괜히. 그래서 10가지 그 특강으로 딱 추려놓은 이유가 이것만 해도 되는데 100점 맞을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하느냐 괜히 부담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압축을 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홀랜드가 제시한 육각형 모델과 대표적인 직업 유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바르게 현실적인 비행기 조종사 현실적 유형 맞죠? 종교 지도자 리더는 진취적이죠. 이걸 보면 됩니다. 지도자는 그 다음에 정치가도 진취적 유형입니다. 배우는 예술형이 되겠죠. 예술형 자기를 표현하는 거 하니까 비행기 조종사 현실형 지금형 바르게 짝지은 게 맞네요. 37번입니다. 다음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한 검사가 그 중고로 사용된 현재 어떤 행동이나
특성과 관련된 정도를 나타내는 타당도였습니다. 자, 우리가 타당도의 종류는 준구 안내라고 했습니다. 준비한 구름의 안내를 받는다.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현재 어떤 행동이나 특성과 관련된 정도를 나타낸 현재 거를 아는 거는 뭐냐면은, 현재 걸 아는 거는, 자, 이게 이렇게 보면 중거 타당도에 보면 예동이라고 해서 예동,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라고 있습니다. 동시 타당도를 우리가 공인 타당도 또는 공존 타당도라고도 하는데, 예언 타당도는 후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정도, 관련 정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상관관계. 후에고, 자, 이 예언 타당도는 나중에 알 수 있으니까 이게 좀 비능률적이다. 그래서 바로 알아보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동시 타당도. 이거는 하자마자 현재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때요? 현재의 어떤 이런 것을 행동이나 특성을 관련된 정도 알아내는 게 이게 이제 뭐냐면 동시타당도고, 동시타당도의 다른 별명이 뭐라고요? 공인타당도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공인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1-35분 할 때 이론을 제가 좀 상세히 설명해 놓았죠. 6-38번입니다. 진로나 특성을 특정하는 검사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여기서 주체 통각 검사라고 하는데, 주체라고 하고 주체 통각 검사라고 하는데, 요걸 정확히 말로는 TAT라고 합니다. TAT. 자, 요거는 성격 검사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성격 검사에서 이 직업 상담 시험에 많은 게 가면적 인성 검사에서 MMPI, 요 성격 검사의 대표적인 것이고, 그 외엔 또 다음에 꼽으라고 하면 TAT, 이 주체 통각 검사가 됩니다. 이거는 성격 검사이고 적성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진로 사고 검사, 자기 탐색 검사, 안전 능력 검사는 이거는 적성은 뭡니까? 능력 검사거든요. 능력. 앞으로 잘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능력 검사다.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39번입니다. 자꾸 이래 뭐 보이면 자꾸 딴 거를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된다는 그 욕심이 앞서가지고 자꾸 말이 좀 길어집니다. 직무 분석 자료 분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체계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가공된 정보로 구성해야 한다. 자, 분석할 때는 가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사실적 정보 그대로 해야지, 분석할 때 가공된 정보 꾸며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땡입니다. 최신의 정보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직무 분석이나 직업 정보 분석, 우리가 직업 정보론 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해당되는 겁니다. 40번입니다.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어떤 직장에서 뭔가 무슨 훈련을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이건 그냥 답을 익히시면 좋습니다. 이게 뭐 직장에서 또 이런 말 하죠. 이게 흔히 니즈 분석 이렇게 합니다. 니즈 분석합니다. 니즈. 니즈는 영어로 NEEDS죠. 니즈.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과연 이 프로그램, 이 훈련이 선정을 실시할 때 이게 진짜 필요한가 안 한가,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걸 니즈 분석이라고도 하고 요구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회사에서 어떤 교육 훈련하면은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시간도 뺏기고 또 예산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가 안 한가, 이거부터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에 대한 요구 분석, 다른 말로 니즈 분석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답을 기억해 놓는 게 좋습니다.
식으로 그래서 요거 여기서 일단은 마치고요.